웬만하면 알로에. 안녕하세요. 김겐저의 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생방송 김겐저의 주가 좋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텐션을 올린 방법을 생방송에서 배워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훅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냥 믿고 가는 그런 상태인데요. 김겐저의 주가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다 까먹었어요. 네. 이게 너무 오랜만에 돌아오는 것 같아. 녹음을 예전에 격주에 하다가 3주 만에 하니까 진짜 뭔가 할 말도 많이 쌓이기도 하고. 그쵸. 이미 저번에 녹음할 때가 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이 이미 확 바뀌었어요. 아니, 김겐저의 주를. 김겐저의 아, 주. 네네. 맞아. 그때는 거의 뭐. 그쵸. 맞아요. 그래서,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첫 화에서 그냥 김겐저의 주 자체로 무슨 얘기 할까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첫 화로 뭘 할까 하다가 좀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으면서 최근에 제가 좀 계기가 있었던 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미국집, 한국집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렇군요. 네. 왜냐면 우리 셋 다 네. 미국집, 한국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게 좀 듣는 분들도 흥미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네.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오드컨선 우리 작업실 운영 메이트인 제니랑 같이 뉴욕에 있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 카피라이팅을 했거든요, 작업을. 맞아. 그 작업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흥미로워. 그거를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1차는 마쳤는데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도 작업을 막바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카피 쓴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좀 같이 얘기해 보고 싶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미국 사람들이 집에 어떻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막 고민하고 막 이랬던 경험이어가지고. 집에 대해 가진 꿈이라던가 이상이 들어가 한국이랑 있잖아요.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또 요새는 좀 비슷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그런 콘도라던가 주상복합? 네. 이 미국에도 되게 많이 맞아요. 생기고, 뉴욕에 되게 좀 특색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국도 한국은 좀 다를 수도 네. 있지만, 현재에 개발되는 그 마감의 재질이라던가, 그 커스트 비용 절감, 비용 대비 제일 번질번질해 보이는 그 마감이 그쵸. 되게 좀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렇죠. 뉴욕이나 이런 미국 대도시는 특히 옛날보다 좀 획일화되어 가는 느낌 확실히 들죠. 네. 딱 맞아요.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네. 약간 살짝 비슷비슷한 느낌. 비슷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원래 뉴욕이라고 하더라도 뉴욕이 사람들이 집이 다 막 고층 건물인 건 아니고 되게 그래도 낮은 건물들 2, 3층짜리 건물들이 많이 살았는데 요즘 올라가는 건 다 고층 건물들이니까 맞아요. 되게 대비가 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진짜. 집에 미국에서 그런 집에 안 살아봤어요. 저는 사실 높은 집에 미국의 높은 집 혹시 살아보셨나요? 그리고 좀 오래된 집에 살았잖아요. 전 늘 오래된 집에만 살았어요. 쓰러져가는 그래서 다 내가 한국 오고 나서 없어진 집이 많아요. 네, 저는 예전에 그 서블렛으로 네. 뭐라 그러죠? 임대? 전대죠. 서블렛은. 네. 전대로 네. 전전대. 쩐대로. 네. 전대로 한 달간 그 미드타운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콘도 중에 하나에 한 달 살아봤는데 일단 뷰가 되게 좋지만 거기 다 약간 기숙사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 콘도는 네네. 약간 럭셔리 콘도도 있긴 하지만 럭셔리 콘도도 그냥 한국 원룸이 아니라 스튜디오 그쵸.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용어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국에서 콘도는 한국에서 콘도랑 의미가 다르잖아요. 네, 네네. 제일 다른 게 이제 콘도, 빌라 이런 게 다른데 빌라는 아마 아실 것 같고 빌라는 뭐죠? 한국에서 빌라는 이렇게 다세대 다세대 주택 이제 네네네. 아파트처럼 높지 않은 한 6층, 5층까지 되는 조그만 이제 공동주택을 빌라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빌라는 대저택을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고 콘도는 한국에서는 이제 뭐
한국에서 콘도 여행지에 그쵸, 있는 그쵸. 거 아닌가요? 약간 리조트의 옛날 버전. 펜션 예, 예. 리조트인데 그 가재도 뭐라 그러죠? 가재도 있는 그러니까 부엌도 숙식을 할 수 숙은 다 할 수 있고 식을 할 수 있는 데가 취사가 콘도죠. 가능한 말이 정말 어렵네요. 네. 취사가 가능한 콘도라고 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숙박업소가 아니라 이제 지배 형태잖아요. 콘도가. 그런 게 어떤 약간 아파트도 아니고 네. 콘도가 아마 아파트랑 비슷한데 그 소유 형태가 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아파트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냥 그거의 구조 아파트랑 똑같은데 주로 한국 아파트는 단지로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단지인데, 그러니까 일단 콘도는 그냥 혼자 존재하는 동이 하나다. 네, 동이 하나, 동에 네. 거의 개념이 없고 그냥 조금 한 더 건물? 나홀로 아파트에 가깝고 네. 좀 찾아보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주로 소유자가 한 명이고 렌트아웃하는 개념인데 콘도는 각각을 하나씩 개별 소유할 수 있는 차이가 주로 크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다세대. 네네 그쵸. 뭐 하여튼 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집을 산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조그만한 콘도를 어디 산다 이런 의미인 경우가 많죠. 그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네. 하여튼 거기 있었는데 그게 허드슨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강이 잘 보였어요. 네, 강이 잘 보이고 그 불꽃놀이도 되게 좋았겠다. 네, 잘 보였는데 그때가 그런 곳에 산 거의 마지막이었고 근데 아까 그런 말 한 게 미국 건물을 밖을 잘 안 바꾸잖아요. 한국은 맞아요. 싹 무너뜨리고 그쵸. 다시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겉에는 벽돌로 된 게 많으니까 옛날에 지어진 거는 그래서 겉은 안 바뀌고 안에만 계속 레노베이트를 하는데 막 100년 이렇게 된 건물들이 되게 많으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진짜 오피스 빌딩 같고 좀 진짜 20년대 느낌이 많이 나는 건물이었어요. 그 강가면은 되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높은 건물 요즘은 회사가 많긴 하지만 옛날에는 되게 조금 뭐라 그러지 산업이 있었던 동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건물 특히 구가 10가 넘어가면 이렇게 팬시하거나 엄청 그 브로드웨이에 엄청 회사가 많잖아요. 네네. 동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거기처럼 그 회사 느낌보다는 어떤 화물, 그쵸. 네, 그 바로 옆에 뭐라 그러죠? 그 하이라인? 포트가 네네. 있으니까 네, 항구처럼, 있고, 네네. 한국 사람도 요새 좋아하는 하이라인 파크도 있고 거기가 그러니까 양복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동네. 맞아요, 별로. 그리고 트럭도 되게 많고, 그 앞에 거기 길 건너기가 좀 힘들어요. 엄청 빨리 거기 엄청 고속도로 크잖아요.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 맞아요. 네네네. 네. 진짜 그래서 저쪽이 강이고 막 공원 있고 너무 절로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려면 무서워. 신호등을 한 약간 5분 무서워요. 기다려야 돼. 그리고 신호등 중간에 멈추면 바로 죽을 것 같아. 되게 넓은 거의 한 6차선 도로가 있는. 그렇군요. 저는 그런데 살아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카피라이팅 한 집이 약간 되게 새로 올라가는 되게 반짝반짝한 그런 아파트인 거예요. 그리고 퀸즈에 있는데 퀸즈가 보통은 이제 우리 뭐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퀸즈에 가면 좀 더 저렴하고 조금 더 좀 그래도 좀 집을 사거나 이러는 것도 좀 가능한 곳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퀸즈도 되게 많이 올라서 퀸즈가 다 그렇지는 않고 근데 맨하탄 쪽이죠. 가까운 맨하탄 쪽은, 사이드 쪽은. 거기는 네. 되게 힘들죠. 아스토리아나 롱아일랜드 시티 이런 데는 진짜 힘들고 근데 이제 레고 파크라고 조금 더 안쪽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지하철로는 연결돼 있지만 맨해튼 들어가려면 한 30분 지하철 타야 되는. 근데 그 동네를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원래는 그런 높은 아파트가 없다가 얘가 처음으로 약간 좀 삐까뻔쩍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카피라이팅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막 엄청 럭셔리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좀 합리적이고 좀 요즘 사람들이 돈을 조금 모았다고 하면은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곳인데 그래서 카피라이팅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막 너무 막 럭셔리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도시에서의 좀 빡빡하고 힘들고 이런 삶에서 지친 뉴요커들이 조금 그래도 집다운 집으로 생각하고 좀 몸을 쉴 수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바쁜 도시에서의 나만의 생추어리 막 이런 느낌으로 하고 거기에서의 로컬 커뮤니티랑 이런 거랑 좀 어우르고 좀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면을 커뮤니티성을 좀 강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미국 사람들은 공동주택에서 기대하는 것이 뭔가 물론 이렇게 막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것도 있겠지만 좀 그런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인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그냥 그런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속도를 좀 삶의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네요. 일단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투자 개념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 개념 혹은 어떤 그 타이틀 부의 이렇게 과시나 뭐 신분이나 뭐 네, 이런 과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나의 재산과 어떤 위치. 그렇죠. 네네. 거기서 막 뭘 커뮤니티를 생각 공동체 나 여기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싶어 이런 거를 카피 슬로건으로 쓰진 않는 것 쓰지 같아요. 않죠. 네. 그냥 그래- 역에서 아. 얼마나 가까운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 그래서 생각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제일 화제가 많이 된 럭셔리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평당가도 제일 많이 나가고 화제가 많이 됐던 아파트 단지가 반포에 있는 레미안 레미안 원베일리거든요. 이름이 원베일리예요. 근데 거기에 그 광고 영상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이것은 아파트 커뮤니티가 아니다. 급이 다른 레미안 원베일리. 입지에서 놀라고 단지는 시설에서 또 한 번 놀란다. 그런 이 홍보 영상이 있는데 직접 홍보는 아니고 약간 블로거 홍보 같은 그런 건데 그 안에를 이렇게 소개하는 걸 봤는데 거기 들어가는 로비에 이제 그 옛날 과거 명화들을 이렇게 걸어놓고 엄청 큰 높은 이런 홀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랜드 투어라고 옛날에 귀족들이 유럽에서 귀족 자제들이 수학여행처럼 이제 로마나 파리나 이렇게 주요 도시들을 돌면서 유학을 했던 그 풍습이 있는데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또 카페테리아는 파리의 이제 사교 씬을 연상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아. 여기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대를 네. 직접 봐야. 네. 네. 뭐 부자 누나한테 한번 다리 좀 놔달라고 해볼까. 그래서 찾아보면 근데 요새는 근데 최고급은 한국에서도 최고급 단지나 이런 데서는 너무 천박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또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지향점이 진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이 얘기 들으니까 했어요. 생각나는데 제가 TV가 없는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또 야구를 시작했어요. 네. 네, 야구를 F1은 보는 걸 시작했단 말이죠. 네, 네, 그렇죠. 야구를 시작하지 뛰시는 건 않았고요. 아니고? 네, 저번에 뛰시는 건 잠실 갔다 아니고요. 오신 이후로 네, 잠실 이후로 지금 약간 눈을 떴어요, 새롭게. 그래서 야구를 보는데 거기 이제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쵸. 진짜 오랜만에 또 6개월 만에 광고를 보고 또 바로 그 굽네 바사삭 치킨도 시켜 맛있겠다. 먹고 광고를 보니까 그렇지. 되게 구매 진짜 바로 먹고 싶더라고요. 네. 아, 내가 이렇게 얄팍한 인간이었나? 그 스포츠 앞뒤로 붙는 광고는 진짜 네, 그래서 알짜배기죠. 지금 노래도 다 기억나고 그 막 그 나랑드 사이다라는 아, 네네. 싸이가 하는 광고가 있는데 아. 진짜 한번 불러주시죠. 나랑 사이다. 너랑 나랑 이런 사이다. 뭐 이런 건데. 괜찮네. 역시 꽂힌다, 카피라이팅의 힘. 꽂힌다. 네, 이거 바로 들어요. 바로.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네. 임시완이 광고하는 아파트인데 임시완이 아파트 새롭게 광고하는구나. 무슨 회사인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 안 나와 거기에. 근데 아파트의 새로운 이름. 그러면서 왜 그 픽사나 아니 그 영화에도 왜 앞에 타이틀 나올 네, 때 막 이렇게 글자가 여러 개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면서 뭐 다른 글자로 그렇죠. 조합될 네, 때가 네. 있잖아요. 이것도 아파트에서 막 글자가 막 쪼쪼쪼 이렇게 되더니 아파트의 새로운 이름 에피트. 에피트? 에피트. 그래서 이거는 뭔가 더 에피트. 뭔가 뭔지는 뭐 근데 에피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멋있는 뭔가 아파트인데 아파트보다 아, 뛰어나다. 네, 그렇죠. 그렇지. 새로운 뭔가다.
근데 이것도 카피잖아요. 네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쵸. 아파트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혁명. 근데 이렇게 뭐 전혀 뭐 정보가 없지만 이거 그 찾아보고 단지나 그런 실제 그 부동산에 대한 아무 정보 없이 브랜드만 이렇게 광고할 정도면 네.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뭔가 막 돌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에피트? 무슨 에피트. 뜻일까? 뭔가 그 뜻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EFET인 것 같아요. EFET? 네. 되게 이상하네요. 근데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짜친 거예요. 아파트의 새로운 이름 에피트가 너무 그러고 너무 충분히 다르지 않아. 아파트에 살아요? 아니면 에피트 살아요? 근데 또 계속 들으니까 뭐 괜찮나 임시완 얼굴이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에피트를 살린 거지 뭐. 네. 누가 내가 나와서 했어봐. 누가 드러나 주겠냐고. 이피트. 이피트. 에피트. 약간 그거 같다. 해리포터에서 탐 리들 이렇게 탐 말볼로 리들 그렇게 이렇게 바꾸면은 I am 로드 볼드모트 그렇게 나와요 이게 슉슉슉슉. 볼드모트의 새로운 이름. 참 리들. 근데 뭐 고급 아파트 브랜딩에 대해서 뭐 일침을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아닙니다. 그냥 좋더라고요. 에피트에 좋죠. 살고 싶다. 우리 다 가면 좋을 거 나도 아니에요. 에피트.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약간 그런 공간들 가면 좋긴 한데 또 내가 거기 살 수 있을까는 다 모르겠어. 그러게. 근데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 이런 거는 좋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하는 것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어떨 때 좀 그래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꿈의 집에서 한국에서 어떤 꿈의 집이라는 게 사실 보통 다 아파트를 아파트나 뭐 최근에는 전원주택 네. 자기가 내 마당이 있고 근데 저는 진짜 아파트를 갔을 때 옛날 아파트 있잖아요. 그 완전 콘크리트로 짓고 그렇게 된 아파트가 나의 눈에는 더 예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안을 최근에 지은 아파트의 그 창문, 그 틀이라던가 그 약간 요상한 대리석으로 된 벽이라던가 그 내부에 솔직히 말하면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살 수도 없지만. 근데 재원은 그 마감된 마테리얼의 미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렇고 그래서 그 아까 명화 걸어놓은 거 명화를 프린트를 해서 프린트잖아요. 디지털. 그렇게 할 거면 그 노력과 일단 뭐 싸죠 더 싼데 그 노력으로 실제 작품을 걸어놔야지. 거기서 오는 굉장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텍스처와 실제로 존재하는 거에서 오는 많은 감각과 배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되게 어떤 뭐라 그러죠? 가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프린트로만 이루어진 걸 보면 되게 뭐라 그러죠? 해상도가 낮아져요. 그쵸. 그냥 어떤 이해에 대한 감각의 해상도가. 맞아요. 그게 되게 별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오리지널 대신, 네, 좀. 맞아요. 근데 저도 동의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공동주택은 특히 네. 그 공동공간을 어떻게 꾸며놓는지가 되게 치명적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쵸. 하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30년 넘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의 입구와 복도와 이런 데는 꾸민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뭔가 벽이 있어서 거기 뭘 걸어 이런 게 없고 모든 거는 이제 그냥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네, 그냥 거울도 그냥 진짜 테두리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생 유리 거울이고 거기 밑에 이삿짐이랑 이런 거 센터 같은 거 붙어 있고 이런 게 근데 그런 거를 막 뭐 페티샤이즈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되게 편안함을 주기는 하잖아요. 그게 되게 좋고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좀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존재할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게 좋지 없이 그냥 어디서 갖다 놓은 거는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죠. 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요? 이것도? 근데 사람들이 오가고 하면서 시간이 쌓이는 건데 들어갈 수 있는 이거는 입장에 굉장히, 뭐 네. 되게 이게 그게 리미티드 돼 있으면 그것도 좀 문제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으면은 저는 어쨌든 그 공간의 생명력이 낫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신세계 본점 가면은 거기 이제 지하에 있는 시계 상점은 되게 고가의 초고가 브랜드지만 거기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 거기 있어가지고 저는 자주 거기를 둘러서 가거든요. 식품관에서 신세계 식품관에서 거기를 둘러서 가면 화장실 나오고 그래서 그 공간은 저한테는 되게 도시의 일부분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뭐 어디 있다고 하는 한 번도 안 가본 부티크 이런 데는 특히 청담동 같은 동네 청담동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가는 사람만 가는 동네여서 가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여기는 진짜 자기들끼리만 가는 동네라는 느낌이 들고 그게 오히려 낡아가지고 촌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막 3층, 5층짜리 바디프렌드 막 체험관 있고 막 이런데 나는 그냥 갈 일도 없고 지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그리고 그게 멋있게 짓고 세월이 흘러도 이게 세월의 어떤 그런 멋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낡는 그냥 느낌이라는 낡는 게 더 거죠. 빨라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안 오가면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자꾸 뭐 새로운 갖다 쓰는 거겠죠. 뭐 이렇게 다른 계층이나 뭐 소수자들의 거를 갖다 쓰겠죠. 네. 맞아요. 우리가 물론 그 원베일리에 막 외국 작품이나 뭐 비싼 작품이 걸려 있다고 그게 별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되게 막 뭐 갑자기 막 거기에 뭐 원래 있었던 뭐 분식집 사진 막 이런 거 걸어놓으면 더 싫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영화를 그 실제로 갖다 놓으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그게 아니라 너무 게으른 어프로치라는 거죠. 그 디지털 프린트에서 놓는 것은 실제로 그걸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디지털 프린트만 있진 않아요. 그냥 제가 본 것 중에 좀 네, 거슬린 게 그런 거고 미안합니다. 오리지널도 있어요. 그렇군요. 안 가봤다면서 잘 아시네요. 아니, 그 유튜브 투어가 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미국에서 공동주택에 살았던 경험을 좀 떠올려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이라이즈가 아니더라도 그 미국에서 아파트 살면서 이웃들과는 어땠고 그 집에 들어가는 느낌과 이런 건 어땠고 하는 거를 좀 같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미국에 살 때 뭔가 그 콘도에서든 집 같은 데서든 어떤 공동체의 일부였나요? 미국에 살 때? 뭐, 일단 저는 두 분처럼 이제 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살았던 경험은 없고, 그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대학교 때 그래도 1년을 학교 밖에 어떤 집을 빌려가지고 살았거든요. 뭐 학교 근처니까, 근데 그때 살 때 진짜 이웃들하고 거의 전혀 교류 없었고, 근데 제가 살았던 곳은, 약간 그 1층짜리 집들이 디귿자 형태로 모여 있는 그래서 그 건물 하나가 이렇게 다 약간 연결은 아니다. 어쨌든 그 약간 뒷마당으로 서로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네네네. 뒷마당이 이렇게 철조 네네. 그 뭐냐 펜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철조망 아니고. 뭐라고 하죠? 그냥 펜스? 펜스. 펜스. 네네네. 아무튼 철로 된 그 뭐 그거 그물같이 생긴 거 네네네. 뭔지 알잖아요. 그걸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약간 뒷마당에 있으면 서로 뭐 마주칠 수도 있긴 한데 거기 사는 다른 분들은 대체로 그냥 막 직장인이고 나랑 내 친구만 내 생각에는 우리 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겹치는 일도 따로 없었고 그랬어요. 그때가 아마 저한테는 유일하게 그런 어떤 미국 집에 살아본 경험인 것 같네요. 저도 되게 비슷한데 저도 미국에서 공동주택에 많이 살았지만 이웃들이랑의 교류나 이런 거는 많이 없었고 심지어는 저는 근데 그게 미국 문화가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숨어 있어서 그랬던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사는 다른 애들끼리는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숨어 지냈던 경험이 좀 있어요. 그때 저 로이스트 사이드라는 동네에 살 때도 저도 이제 그 서블렛으로 방 하나를 빌린 거고 그 전체 아파트 전체는 빌린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걔네는 되게 이웃들이랑도 잘 지내고 막 1층 스시집에 맨날 뭐 막 재밌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한데 저는
그 거실에도 안 나왔거든요. 그때 방 안에만 있고. 그래가지고 좀 거기서 그 커뮤니티가 내 거라고 느끼지 않았던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건 미국이랑 딱히 관계가 없는 것 같긴 하네. 미국이 아니라 약간 커뮤니티 사실 한국에서도 네. 근데 미국에서 내가 좀 나댈 수 있다는 좀 안정감이 있었으면은 좀 더 나댔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아파트에서 이렇게 막 장 봐가지고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문 막 열다가 옆에 사람이랑 눈 마주치고 막 Hey 뭐 you must be new here 막 이러잖아. 프렌즈에서 본 미국이가 프렌즈나 뭐 30록이나 뭐 이런데 나오는. 근데 그런 거를 그런 게 가능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집 들어가기 바쁘죠. 눈 마주치면.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대학교 일단 2년은 룸메랑 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싱글 혼자 사는 방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뉴욕에 있었으니까 너무 다 계속 서블렛하고 룸메가 있는 방, 룸메 각자 방이 따로 있고 부엌이랑 거실을 쓰는 네, 방이었는데 특히 뉴욕은 온라인에서 그냥 특히 대학 졸업하고 바로 직후에는 뭐 없으니까 친구들 크레이글리스트 이런 데 올려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복불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는 같은 어쨌든 뭐 공동체 혹은 우리가 뭔가를 공부하러 여기 왔다 이런 게 있으니까 대강의 그 사람의 어떤 균일성이 그나마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어디서 얘도 나를 그렇고 진짜 뭐 어떤 배팅이 전혀 되지 않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처음 제가 뉴욕 산 곳에는 너무 진짜 너무 잘못 뽑았어요, 제비를.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괴로웠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러니까 한 명이 어떤 미네소타에서 미시간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길에서 개를 2마리를 어떤 수케이스랑 개 2마리가 상자에 들어 있었대요. 근데 개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검사도 안 받고 데리고 와서 집에서 기르지도 않아. 방치를 그냥 해놓고 뭐 배변 패드 이런 것도 화장실에 그냥 하나 깔아놨는데 그러고는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집에 그냥 개똥이 막 계속 굴러다니고 내 방문을 열면 나도 그냥 아침에 막 비몽사몽 막 출근해야 돼서 나오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 밟았는데 내 문 앞에 개똥이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얘네를 놔두고 2마리였어? 에? 2마리였어? 2마리. 얘네를 2마리를 놔두고 미시간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 2주 얘기를 동안. 안 하고? 왜냐면 뭐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가 아니고 당연히 뭐 인사는 하죠. 근데 뭐 그게 다르니까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막 노트를 남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뭐 친구가 와서 봐주기로 했나 봐요. 근데 진짜 한 3일에 한 번씩 와서 그 개들이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 집은 진짜 완전 똥판이 돼가고 근데 뭐 미국은 또 바퀴벌레도 많으니까 바퀴벌레도 항상 굴러다니고 근데 그러다가 또 빈대가 출몰을 하고 그때쯤 나와야지. 네 그리고 하여튼 더 많은데 참 진짜 괴로워서 나는 진짜 막 이것이 뉴욕의 삶인가. 이런 뉴욕이 처음 들어. 그런 일도 있었어? 네,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한국과 좀 다르게 한국도 룸메이트 문화가 좀씩 있긴 하지만 뭐 딱히 서로 그렇게 검증이랄 게 없는 생판 남이랑 자주 살게 된다는 점에서 좀 다르죠. 그건 근데 뉴욕이 좀 심한 것 같고 완전 생판 남이랑 살게 되는 경우가 특히 어렸을 때 있는데 어렸을 때는 다 좀 아직 이렇게 정돈되기 전에 상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온지 모르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놓고 사니까 그쵸. 진짜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 뒤에는 혼자 살긴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좋죠. 그럼요. 네. 근데 미국에는 그래서 그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막 약간 룸메이트 인터뷰 막 이런 거 하고 하죠. 맞아요. 룸메이트 맞아요. 잘 고르는 팁 같은 거 인터넷에 되게 많고 뭐 물어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인터뷰 과정에 대한 진짜 호러 스토리도 되게 많이 그쵸, 돌아다니고 그게 좀 웃긴 것 같아. 저는 되게
복불복이 잘 걸려가지고 그 크레이그리스트로 찾았던 룸메이트가 되게 좋았었어요. 맞아, 그런 경우도 네. 있죠, 진짜. 저는 왜냐면 그 누악이라는 그 동네에 갈 때 처음 가보는 동네였는데 거기로 마찬가지로 뉴욕에서 처음 가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도 게이고 되게 그 새로운 동네가 되게 범죄율이 높은 동네여가지고 되게 같이 쫄아있는 동료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둘이 같이 집 보러 다니고 할 때 되게 힘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찾은 집주인도 게이였다. 그래서 자석인가요? 네, 아시아 게이, 네. 흑인 게이, 그리고 라티노 집주인 게이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경험이 네.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네요. 네, 그걸 써놓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찾아줬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룸메이트 인터뷰 얘기 꺼낸 이유가 최근에 이제 그냥 인스타로 지인이 올린 그런 룸메이트 구합니다 글을 봤는데, 막, 저는 이제 그냥 한국의 어떤 약간, 나름, 뭐랄까, 그냥 이 한국 감성에 동화돼서 그런지, 이 인터뷰 구인 글을 봤는데, 너무 막, 이렇게까지 한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막. 캐묻는 거야, 너무? 아니면? 그니까, 이런 거였어요. 나는 큐티 POC인데, 너도 큐티 POC고, 그러고, 뭐 이제, 그 집안을 어느 정도 청소했으면 좋겠고, 내 생활 습관은 이렇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쓰는 거예요. QT POC 한번 QT POC 뭐냐면, 이걸 또 이제, 보통 대화할 때는 큐리팍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진짜 저 솔직히 좀 오그라드는 지점인데, 근데 또 그 안에 있으면 저도 막 똑같이 할 거거든요. 나는 이거 뭔지 알아. 뭐냐면 queer, trans, people of color 이건데, 그래서 유색인종, queer, trans, 아무튼 뭐, 그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이다. 근데 막 이제 어쨌든 이런 소수자들이 살 때의 문제점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놨는데도 다 미친놈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예전에는 막 이제 퀴어이긴 한데 백인이랑 살았어. 그때 경험이 존나 구렸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 이제 백인이랑 못 살아. 막 이렇게 된 계속 거야.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뭔가 레이어가 필터가 하나씩 더해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나는 이제 정리 정돈이 안 돼 있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데,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설거지 좀 쌓여 있어도 괜찮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은근 같이 살다 오면은 이거를 그때그때 대화로 풀지 못하는 게 되면은 엄청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정말 룸메이트 구한다고 이렇게까지 막 면접을 해야 되고 막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또 그거 안 하면은 내가 진짜 아까 재원이 말한 것처럼 진짜 누구 잘못 걸리면 내 삶이 완전 피폐해지니까. 맞아요. 근데 심지어 이분들도 다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 우린 다 면접을 봤다는 점.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전혀 스크리닝이 안 돼요. 면접은 정말. 진짜 네, 맞아. 네, 맞아요. 회사 뽑는데도 면접을 막 4시간 해도 막 5번 봐도. 걸러지지 않는데. 걸러지지 않아. 맞아. 근데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 대학원에서도 그 룸메랑 같이 살았는데, 여기는 이제 뉴저지여가지고 뭐 집이었어요. 그래서 네. 2층에 방 3개, 뭐 밑에 2개, 이래서 5명이서 살았는데, 집. 여기는 다 이제 그 대학원생 아니면 대학생 아니면, 대학생도 아니었어. 대학원생 아니면 직장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모르는 사람들이랑 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 어쨌든 직장을 가고, 다 일하러 가고, 되게 좋고,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친구랑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되게 막 마음에 특히 너무 잘 맞는 친구랑. 저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 스트레인저랑 사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맞아. 항상 인게이지를 해야 되지 않고 좀 피해 다닐 수 있고, 왜냐면 친구를 그러니까 피하는데 별로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쵸. 그냥 내가 피하고 싶은 거지. 피하고 싶은 건데 친구를 피해 다니긴 좀 어렵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말을 아예 섞고 싶지 않은 거야. 인사도 레킹나이즈도 하고 이렇게 네, 이 사람이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예 무시하고 싶은데 그럴 맞아.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친구랑 살 때 좀 안 좋은 점이, 저는 미국에서 친구랑 같이 살고 같은 친구들이 겹치고 이러니까 무슨 파티를 하면 다 우리 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파티를 할 거면 또 제대로 해야 되는 계획이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너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 할로윈 파티 할 거면은 진짜 준비 빡세게 해가지고 막 다 와야 되고, 그리고 다 정리 앞뒤로 다 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좀
내가 밖에 나가서 좀 해집고 다니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찾아오는 친구들 위주로 사귀게 되니까 그것도 좀 그때 좋긴 했지만 좀 아쉽다. 딴 거는 못 해봐서 그런 것도. 그냥 한국에서는 집에서 파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그래도 종종 하게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룸메이트랑 같이 살거나 하면은 그러네요. 좀 다르다. 한국에서 집에서 파티 해본 적 있어요? 근데 파티의 느낌이 또 되게 다르잖아요. 그 파티 이게 파티인지 아니면 그냥 약간 식사인지. 집을 뭔가 차려놓고 약간 대접하는 그런 그렇지. 느낌이 있고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미국에서는 약간 그냥 뭐 좀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는 거 있고 알아서 노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알아서 노세요 알아서 노세요. 느낌이. 음악 틀어놓고 맞아요. 끝. 네. 약간 어떤 파티, 특히 젊을 때 파티는 집주인을 안 만나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티에 갔는데 맞아. 사람들 너무 많고 집주인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좀 맞아. 놀다 가고. 맞아. 네. 그런 게 되게 다른 그게 것 같아요. 좀 있네요. 그건 어때요? 이제 소음 문제 겪어본 적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왜냐면 파티 할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티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물론 시끄럽다고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예 한국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수준의 그런 소음이었던 적도 많았어가지고 일단 서울은 그렇게 집에서 하기가 어려운 느낌? 어렵고 저 그 브루클린 살 때 그 여기가 최근에 젠트리파이드 네,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인가요? 지난 10년간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급격히 일어난 그쵸. 그 프로스펙 파크 그 네. 하단 지점인데 근데 원래 사시던 그 도미니칸이랑 그 흑인 도미니칸 그리고 웨스트 인디언 이 파퓰레이션이 되게 많았는데 진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파티가? 음악 네, 진짜 네. 완전 네. 진짜 막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거슬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 항상 그치. 틀어져 있고 너무나 거리낌 없고 스스럼 없이 빵빵 틀어져 있어서 그냥 이곳은 이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미국은 그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거의 없으니까 네. 그 벽을 타고 엄청 위에서부터 울리는 그 느낌은 없는데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들리는 것처럼 거, 맞아. 빡빡빡 들려요. 맞아. 그냥 진짜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느낌으로. 그래서 벽이 거의 없는 것 네, 같은 네, 진짜 시끄럽거든요. 네. 근데 음악 소리나 사람들 밖에 소음도 진짜 시끄럽고 막 새벽 2시, 3시 뭐 이런 네. 거는 뭐 전혀 관계가 없고 이거 남 일에 신경을 맞아요. 가서 찾아간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상상 없고 못하지. 특히 거리에서 밖에 새벽 3시에 그 계시는 분들 네.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그냥 약간 체념하고 살고 오히려 그런 거는 되게 괜찮은데 막 그냥 밑집에서 나는 이거 한국이랑 비슷하게 그 층간 소음 계열의 그 소음이 있어요. 음악도 아니고 막 시끄러워 왁작지껄 이런 거는 약간 화이트 노이즈처럼 계속 가는데 막 뭔가 쿵쿵 떨어뜨린다던가 공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막 새벽에 계속 진짜 큰 제 윗집에 진짜 막 셰퍼드 같은 개가 살았는데 진짜 밤에 막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근데 이게 윗집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저는 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에 내 옆에 쥐가 지나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윗집인 거예요 네 그런 진짜 시끄럽고 근데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는데 네. 너무 조용 조용하지. 무슨 무균실 같이 근데 또 여기 적응이 돼요 그래서 진짜 조그만 소리에도 맞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참 그치, 진짜 너무 맞아. 간사하다. 정말. 네. 진짜 적응이 되게 생각보다 금방 돼요. 난 되게 적응 못하는 인간인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악화된 상황에도 적응이 잘 되고 맞아요. 되게 좋은 상황이 됐는데도 거기서 또 불평을 찾아내고 그런 듯. 네. 근데 진짜 저도 뉴욕에서 살 때 그 부시윅 살 때 거기는 푸에르토리칸 분들이 많은 동네인데 네. 진짜 도미니칸 비슷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냥 365일이 밖에서 파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더우면 물 뿌리고 바베큐 해 먹고. 근데 맞아요. 이게
근데 프로스펙트 파크보다 더 조금 열악하거든요, 부시윅은. 네. 도로나 이런 것들이 더 좀 험해요. 네. 그리고 이 뭐 사이드워크도 되게 좁고, 그런데 인더스트리얼 해가지고. 거기는. 그래서 네네. 사실 여기서 밖에 나와서 놀기 막 애들 뛰어다니고 이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다 너무 진짜 가로수도 없거든? 진짜 땡볕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 그릴 해먹고 놀고 라디오 갖고 나와서 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진짜 여기가 그냥 터전이구나. 집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노는 거구나. 맞아요. 길에서 뭘 하는 게 되게 많은데 한국에서는 길에서 뭘 잘 그죠. 안 하네요. 맞아. 다 어디를 돈 내고 들어가야 네. 된다는 게 맞아. 그게 싫어요. 네. 그 호영책에서도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뭔가를 어디 쉬고 싶은데 그치. 앉을 다 데가 보내야 돼. 없고. 계속 쫓아내고 맞아. 그래요. 사실 경복궁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앉아 있으면은 벤치가 아닌 곳에 앉아 있으면은 꼭 누가 와서 쫓아내거든요. 막 바닥에 앉아 있으면 아무런 상관없는 경비도 그래. 아니야. 경비도 아니고 지나가시던 어떤 뭐 아주머니나 왜 그러고 앉아 있어? 약간 좀 그러는구나. 측은하게 본다거나. 네, 친하게 본다거나 막 왜 좀 저래 이상하게 봐. 이러면 맞아. 네. 나도 무슨 우리 동네에서 되게 큰 그 사무용 건물 그 빌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냥 내가 항상 산책하면은 거기쯤 오면 되게 힘들어. 되게 멀리 산책하면. 근데 그 앞에 벤치가 없어가지고 거기 근데 이 화단이 높아가지고 딱 높이가 이 책상 높이 정도라서 네. 거기 딱 걸쳐 앉기 되게 좋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 잘 앉아 근데 있죠. 네. 진짜 일요일 밤 11시인가? 거기 잠깐 앉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안에서 나와가지고 나보고 거기 앉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진짜 모든 걸 그 사람을 앉혀놓고 진짜 이게 왜 이러면 안 되는지 막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진짜 얼마나 더 맞아. 그렇겠어요. 그런 데밖에 갈 데가 없는데. 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이상한 계단이랑 막 옥상 계단 이런 데 가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지금 집 얘기하다가 이렇게 네. 거리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거리가 집의 연장인 거죠. 네네,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재원 말에 공감하는 게 그때는 진짜 저는 집이 1층이고 바로 옆에 바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 늘 놀고 싸우고 음악 틀고 이 소리가 그냥 바로 그냥 여기서 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맞아요. 특히 우리도 새벽 그랬어. 2-3시쯤 되면은 맞아. 커플들이 꼭 싸워요. 그 싸우고 앞에서. 난리야. 진짜 욕하면서 막 싸우는 바로 옆에 들리는데 깨긴 했지만 그냥 그런 거 보다 하고 자고 늘 이랬단 말이야. 맞아요. 저도 진짜.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서로의 스페이스를 침해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침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랑 되게 다른 거를 서로 코멘트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침해가 되지만 침해 안 받게 정신적으로 잘 이렇게 싹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 걸리는 대로 살고 나도 내 걸리는 대로 살고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되게 비난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자기가 저기서 그냥 누워 있는 사람한테 내가 당연히 뭐라고 하지 않고 네. 그냥 막 다 벗고 거기 뭐 프로스펙트 파크 그치. 거기 누워 있어도 아무도 뭐라는 맞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베큐도 진짜 말이 좋아 바베큐지 거의 화재. 거의 화재야. 그냥 화재야, 냄새가 그냥. 진짜 막 연기가 맞아. 막 이만큼 불난 것처럼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민원 들어오고 난리 날 거잖아요. 당연하지. 하지만 전혀 사실 그냥 약간 체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그 인테리어 작업했던 곳 중에 하나가 신당동에 있는 꼭대기층과 옥상 옥탑방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아지트였어요. 그래서 거기 인테리어를 멋있게 했는데 너무 좋은 부분이 옥탑이 이렇게 창문이 있어가지고 창문이 이렇게 좌우로 쫙 열리고 거기가 이제 조그만 부엌이 있고 밖에는 바로 옥상에 이렇게 차양이 있고 거기에 소파를 둔 거야. 그래서 진짜 거기서 음료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바로 옥상에 앉아가지고 놀고 이러기 너무 좋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하루만 테스트를 해보려고 음악 조금 틀어놓고 있었는데 바로 민원이 와가지고 경찰이 오더라고. 경찰이 왔어요? 네, 경찰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왜냐면 근데 그 동네가 나름 막 집들이 있긴 하지만 막 그렇게 민감해 보이지 않고 시장도 되게 크고 이래서 조금 그래도 시끌벅적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오는 걸 보고
진짜 생각과 다르구나.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은 그 경찰을 민원 넣기가 좀 쉬워요. 쉽고 경찰이 와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뭐 너무 시끄러운데 경찰을 불러도 이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피해가 안 가겠다 그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진짜 웬만하면 경찰을 그러니까 진짜 뭐 위험한 게 있거나 뭐 이러면 진짜 심각하지 하지만,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는 것은 너무 스케일이 커지는 일이지. 스케일도 커지고 미국 경찰은 너무 위험하니까. 무섭잖아요. 우리 편이 아니고. 네, 우리 편은 아니지. 근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진짜 심각한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맞아요. 몰라요. 그래서 진짜 경찰 부르면 민원이라는 게 네,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경찰 진짜 부르면 안 되는 게 불렀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조그만 꼬투리 잡혀서 잡혀갈 진짜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잡혀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그렇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뉴스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지금 후보자죠. 그 유세 중에 총격을 당해가지고 에? 맞진 않았는데 그 파편에 맞아서 귀를 다쳤대요. 그리고 그 쏜 사람 바로 사살당했다고 지금 뉴스가 떴어요. 경찰이 죽였대 바로? 네, 지금 뉴스가 뜨고 있어요. 뭐 하여튼 미국 어떻게 될지 정말. 그래서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더 크게 왜냐면 너무 그 장면이 영웅적으로 사진이 찍힌 거야. 뭐 그런 일도. 끔찍하네요. 근데 하여튼 미국에서 경찰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네, 또 없어요. 그래서 되게 미국 문화에서는 특히 이렇게 집에서 집을 상대로 경찰 부르는 게 되게 약간 강자의 폭력적인 행동이잖아요. 네. 백인들이 많이 막 흑인들 상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경찰 너무 무서워. 경찰에 대한 얘기도 진짜 할 말 많은데. 맞아.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친절하시잖아. 한국 경찰은 그거에 비하면 한국 경찰도 문제가 있지만 진짜 네 미국에선 진짜 너무 무서워. 경찰 보면 진짜 돌아가. 맞아.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무서워. 지하철에서도 그 트럼프 처음 됐을 때 그 프리스크 그게 뭐죠? 그러니까 수색. 불식 업문 및 수색 이런 거를 진짜 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한테. 진짜.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나갈 때. 나는 사실 이 사람들의 타겟은 전혀 나 같은 조그만한 아시아 여자는 아니지만 네. 그치 무서워. 중국 갔을 때도 얘기하다가. 공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녔는데.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워. 뭐 아무것도 진짜 한 거 없는데도 그냥 무서워. 근데 나는 왠지 좀 막 약간 끌려가기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왠지 와 오늘 나 좀 끌려가기 좋은데 이런 생각하고. 그 생각하니까 또 한국에도 그 법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미국에는 그 주 중에 집에 들어오면 내가 이 사람을 죽여도 되는 주가 있잖아요. 다 맞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집이 진짜 그 브레이크 앤 엔터가 엄청 큰 맞아요. 진짜 중범죄인데 주거 네. 침입이. 근데 한국에서는 주거 침입해도 되게 훈방되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특히 어떤 그런 뭐 나와 친족 관계 혹은 뭐라 그러죠 그걸 연인 관계? 네. 뭐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무 처벌이 굉장히 맞아요. 약하잖아요. 스토킹도 그런 주거 침입이 사실 미국에서 성립되면은 진짜 거의 크게 처벌받는데 그리고 주거 침입했다 그럼 난 뭐든지 해도 돼 그 사람한테 거의 미국에서는. 네. 근데 안 그런 주도 또 있대요. 나는 다 그런 줄 알았거든. 그래서 네. 그리고 집에다가 총기를 두는 경우 되게 많고 누구 집에 총이 있을지도 모르고 막 그래서 나도 이제 어떤 사람 집에 가면 그러니까 뉴욕에서 내 친구들 집에는 그런 집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누구의 집에 간다 뭐 예를 들어서 업스테이트에 있는 되게 큰 마당도 있고 좀 잘 살아 보이는 집에 갔어요. 난 계속 이 집에 총이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있겠죠. 네, 숲속에 있으면 근데 그 짐승들 때문에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난 미국에서 진짜 그러니까 되게 부럽고 신기했던 게 막 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태어나서부터 한 집에 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꽤 있어요. 특히 좀 뉴욕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워낙 땅이 크고 넓으니까 되게 다른 주에서 특히 땅이 넓은 주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에
평생 산 자기 태어난 방이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꽤 많은 거예요. 진짜 주거 목적의 집인 거죠. 네, 주거 목적이고 자기의 모든 추억이 거기 있고 진짜 쌓인 물건들 그치. 이 거기 계속 그대로 있고. 나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부산에서 일단 우리나라는 전쟁 때문에 그런 집이 없잖아요. 없죠. 내가 태어났을 때 근데 아무튼 저보다 이제 한 50대이신 분이 자기가 태어났던 집을 어쨌든 다시 사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를 되게 본 적이 있어요. 특별하다. 근데 그게 진짜 부산에 엄청 산동네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뿌듯해 하시면서 정말 없는 경우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고향에서 내가 살았던 동네여가지고 되게 그 커넥션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 그러네요. 완전 그 살던 동네예요. 동네. 살았던 동네고 오래된 아파트니까 느낌도 좀 비슷하고 네. 그게 되게 좋아요. 근데 나 회사나 이런 데서 일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다 막 어디로 그러면 다음에 입지가 좋은 어디로 막 옮기고 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주로 하고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고향을 막 그러니까 그리움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고향에 살아야 되고 막 이런 타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이 정도 애착은 다들 있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행동에 옮기기가 되게 어렵고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이 아닌 데서 온 사람들은 되게 그게 있어도 거기 살기는 쉽지가 않아. 그렇지. 전 거제도에 진짜 좋은 추억이 있는데 또 거기 살고 싶지는 않아. 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기도 하고 너무 많이 바뀌기도 하고. 네. 그렇죠. 어제 저 그 고지라 마이너스 원이라고 최근에 나온 일본 고질라 영화 70주년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조금 보다가 앞에 반 보다가 잤는데 이 전후에 태평양 전쟁 직후에 이제 카메카제였는데 살아 돌아온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군인인 거야. 근데 와서 쑥대밭이 된 긴자에 진짜 그냥 전쟁통인데 그냥 집이었던 흔적만 있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좀씩 살면서 꾸리고 막 거기에 뭐 지나가던 막 애기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랑 같이 그냥 가족처럼 이렇게 살게 되고 하면서 집 없었는데 집 짓고 막 이러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꼭 저기여야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저기로 돌아가서 저기 다시 산다는 게 되게 인간 본능 같은 느낌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얘기한 제가 이제 미국에 사는 친한 누나가 있는데 한국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누나가 나랑 어렸을 때 똑같은 동네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거예요. 그때 포일에 있는 안양 옆에 비산동 포일리에 있는 포일리예요? 포일리. 네. POIL 포일. 무슨 한자예요? 모르겠어요. 포일. 궁금하다. 안양에 포도가 유명해서 포가 그건가? 모르겠네. 포일일 수도. 네. 알미늄 포일리.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개그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거기가 포일리가 이렇게 언덕이 있고 언덕에 있는 주공 아파트가 있었어요. 5층짜리 오래된 아파트.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 누나도 거기 살았더라고. 근데 그 아파트가 되게 정감 있고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파트긴 한데 되게 이웃들이랑도 되게 친했고. 맞아요. 나도. 거기 할머니가 되게 진짜 맨날 막 떡 주던 할머니 있고 뒤에 나름 이렇게 조그만 들판 같은 거 있고 거기에 돌멩이 하나 큰 데 있어서 거기 앉아서 맨날 개미 구경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되게 그 5층짜리가 그리고 이게 일자가 많잖아요. 주공 아파트 맞아요, 일자로 맞아요. 돼 있고 그 앞에 주차장이랑 있고 놀이터 하나씩 있고 단지마다. 근데 그게 땅이랑 되게 가까워가지고 다 이렇게 밑에가 좀 더 그 밖에서 놀 수 있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바로 어쨌든 굴러 내려오면 바로 땅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짓는 단지들처럼 하나하나 다 기획해서 뭐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조금 빈 공간, 애매한 공간도 있고 풀만 있는 데도 있고 나무 밑도 있고 이러니까. 네, 맞아요. 거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우리 가족이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 잠깐 살다가 나중에 거기를 재개발해서 올라간 포일 자이 아파트로 들어가서 다시 살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동네 다른 건 다 바뀌었고 다 아파트가 돼가지고 다 바뀌었는데 그 경사만 되게 몸이 기억하는 거야. 여기 이 경사가 옛날 그 집의 경사다.
근데 경사가 기억나고 거기에 옛날에 다니던 유치원만 남아있어가지고 유치원만 기억나고 되게 그런. 그래서 한국은 되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도 되게 엄청 같은 공간이 엄청 바뀌는 거를 계속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그런 거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 마지막 질문은 미국에서 집에서 신발 벗고 살았는지 신발 신고 난 살았는지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어.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어. 왜 안 나오나 했어? 아니 왜냐면 그게 사실 저한테는 바로 제일 큰 한국 집, 차이거든요. 미국 집 할 한국 집 때. 미국 집 차이. 항상 이게 논란이 되니까. 너네 집에는 신발 신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는 약간 그 가정교육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극심한 토론을 유발하고 이제 정말 친구 원수 될 수 있는 그쵸. 그런 문제죠. 네.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거는 밖에 신는 신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차이가 있죠. 이제 실내 그것도- 신발 신는지 실내용 그것도 신발이 미묘하게 있는지. 차이가 있죠. 그래요? 네. 근데 일단 저는 미국 집에 대해서 제일 기분 나쁜 점이 카페트가 많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또 네. 카페트는 당연히 그 먼지나 그 막 흙 이런 게 생기기 파고 마련이죠. 들어가기 너무 쉬운 네. 그리고 냄새도 흡수하고 말이야. 그거를 왜 바닥재로 하냐고요. 그거가 저는 너무 싫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그냥 호텔 같은데 그런 데 가면 폭신한 그 느낌은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일단 당연히 저는 신발 안 신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신발 벗게 했고 실내용 신발도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아요. 네. 저도 집에서 슬리퍼를 신긴 하는데 네. 그거는 약간 이제 여름에 더울 때 발바닥 이렇게 달라붙는 거를 네 그게 싫어서 네. 난 또는- 쩍쩍 붙는 거 좋아하는데. 아 진짜? 근데 난 또 이제 고양이 모래가 와 있다 보니까 그게 밟히는 게 좀 신경 쓰여서 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카페트 있는 집에서도 살았었는데 그게 사실 그 미국인 룸메이트랑 살 때 힘든 점이었어요. 나는 일단 카페트라면은 매일매일,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청소기 돌리거든요. 네. 고양이 모래 때문에. 네. 근데 카페트 플러스 이제 머리카락도 있는데 머리카락이 저는 너무 싫어요. 머리카락 땅바닥에 있는 게. 그거를 매일 안 치우고 그렇게 살겠다고 플러스 신발까지 신겠다? 이거는 너무 안 된다. 근데 뭐라도 타협을 해서 신발은 안 신는 걸로 이렇게. 엄격하셨네요. 그러면 여름 아닐 때는 슬리퍼를 안 신어요? 네, 안 신어요. 안 신어요? 네. 양말로? 저는 사실 양말 신는 것도 아, 별로 안 좋아해서. 양말로? 네. 난 양말 침대까지 신고 갔다가 겨울에는 신고 자고 여름에는 벗고 자요. 그러니까 이 수면 양말 아니고 그냥 양말? 그냥 양말. 진짜? 난 양말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뭔가 그렇게 감싸주는 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 나는 딱딱 붙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진짜? 양말 신고 슬리퍼 신고 있어요. 그렇구나. 나는 되게, 그러니까 카페트를 저도 좋아하지는 않고요. 근데 나는 좀 그런 게 있어. 그곳에 맞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가면, 뭐 구두 같은 거 신고 카페트에 입고 막 이런 약간 입식 생활에 푹 빠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거기 방식대로 막 하고 싶고 이런 게 있고. 근데 나도 그 침대에 신발 신고 올라오는 이런 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저거나. 못하긴 하지. 네. 근데 어느 정도 한국 사람 치고는 그거에 좀 길들여진 것 같은 게 저는 그 침대에 밖에서 나왔던 옷 입고 앉거나 이런 거는 편하게 하거든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저는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긴 한 게 그 침대에 그 옷 입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전 이거는 점점 갈수록 그 어릴 때에 비해서 약간 결벽증처럼 밖에 있던 옷은 다 벗고 샤워하고 갈아입어요. 그런 갈아입은 옷으로만 앉게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옛날에는 뭐 한 3일 동안 안 씻고 그런 적 되게 많았고 막 흙장난하고 바로 들어가. 왜 엄마가 맨날 씻으라 그러는데 왜 씻으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막 그때는 바지 접어 입잖아요. 그럼 모래가 안에 맞아, 모래, 그 안에 다 맞아, 있어. 맞아. 잔뜩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런 게 되게 심해졌는데 미국에 살면서 그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카페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마루 바닥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미국은 나무가 나무 아니면 그 카페트잖아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 바닥에 장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불편해요? 싫은 게 아니라 불편해요? 싫고 그 텍스처 약간 강도가 나무 바닥은 기부가 있고 약간 좀 누르면 눌리죠. 네, 그게 있고 막 혹시 다 기부가 있네. 그러니까 장판은 눌리고 나무 바닥은 휘죠, 약간. 네. 약간의 이게 있는데 그리고 걔는 폭신폭신 이게 있잖아요. 그게 없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더러움에 대한 게 되게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창틀, 더러움에 대한 게 낮아졌어요. 창틀 혹은 먼지 이런 거에 되게 예민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너무 깜짝 놀라면서 바닥을 걸레로 닦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너무 오랜만에 본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꿇어 앉아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쪼그려가 아니고 네 발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루에 아침에도 한 번 닦고 저녁에도 한 번 닦고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거야.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으면. 근데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되게 그렇잖아요. 먼지가 매일 닦으면 날려요. 맞아. 왜냐면 조금씩 쌓이니까. 그래서 되게 불편한데 먼지를 그냥 아예 안 닦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그 더스트 버니처럼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서 날리지가 않고 그냥 구석에 차곡차곡 모여요. 맞아요. 그러면 좀 더 오히려 괜찮아요. 파리에서 유럽에 살 때는 진짜 먼지에 그냥 익숙해지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 환기만 잘해주면 잘 오가는 데는 깨끗해요. 대충 쓰기만 하면.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집에서 신발 거의 안 신는 사람도 진짜 많고. 맞아요. 요즘은 미국 사람들도 안 신잖아, 잘. 근데 저는 그 미국이나 유럽식 그 반딱반딱한 나무 마루를 진짜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 아무리 콘크리트 바닥에 나무를 깐다고 해도 그 느낌이 안 나고 삐걱대는 느낌? 한국은 다 그거를 풀로 다 붙이는 게 너무 강력하게 붙이기 때문에 그게 빤빤하게 네, 빤빤하게 붙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내요. 근데 그런 빤빤한 바닥에 이제 시원한 바닥에 맨발로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고 여름에 좀 들러붙더라도 그걸 느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미국 집을 한 번 좀 잘 닦아놓고 그때부터는 맨발로 다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바닥 하나 소개해드리고 끝내도 될까요? 네. 좋아하는 바닥이 제 바닥. 네. 그 남현동에 그 옛날 우리 예전 작업실이 있던 사당역 근처에 남서울 미술관이 있거든요. 네. 남서울 미술관 건물이 예전에 벨기에 영사관이었던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완전 고동색 옛날 그때부터 있었던 거의 까만 나무 바닥이 있고 거기가 층고도 높고 그 유럽식 그 높은 창문에서 이제 빛도 막 잘 들어오고 그게 이제 바닥에 비쳐가지고 되게 은은하게 까만데 분명히 새카만데 엄청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들어오는 그런 광택 있는 나무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재원이 좋아하는 그런 소리도 되게 많이 나고 그래서 거기는 무슨 전시를 하든지 가서 바닥을 한번 느껴보면 좋다. 남서울 미술관. 네네. 정보를 드립니다. 타일 바닥도 좋아요. 타일 바닥도 타일 좋지. 바닥 좋죠. 진짜 시원한 타일 바닥, 부엌에. 시원한 타일 바닥. 너무 좋죠. 네, 항상 이 김견저에 주는 여러 주제를 넘나들면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또 오늘 나왔던 거에서 힌트를 받아서 또 다음 화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얘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처음 텐션에서 많이 내려왔네요. 처음에는 홈쇼핑이었는데 지금은 심야 방송 됐어. 심야 라디오. 그럼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안녕. 웬만하면 말로 해.